홍순목 TV의 홍순목입니다. 그리고 8월 16일 홍순목 TV 화요일 오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방송은 이스터 섬이 왜 멸망을 했는가. 이게 이제 거기 이스터 섬에 가면은 이제 모아이라고 하는 석상이 있는데 이걸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큰 석상을 수백 개를 만들어 놓고 또 미처 만들지 못한 그 채석장에서 만들고 있다가 그냥 거기서 멈춰진 것들도 또 수백 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부족이 멸망을 했는데 왜 멸망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뭐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확하게 이제 알려져 있지 않은데 일단 이스터 섬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칠레, 남미의 칠레에 속한 건데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아요. 뭐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작은 섬입니다. 제주도보다도 더 작은 그런 섬이라고 하는데 이 이스터 섬에는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석상이 있는데 6,000명의 인원으로 채석장에서 암석을 운반하려면 거의 모든 구성원을 다 동원을 해야만 됐고 단일적인 정치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뭐 이렇게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왜 멸망했는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데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이스터 섬이 멸망을 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여기 모아이 석상이 쭉 있죠. 해변을 따라서 쭉 있는데 이 섬을 지키는 수호신으로서 이걸 했다는 이제 설이 있어요. 그런데 썰매를 만들어서 옮기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다 죽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죽었고 생존 환경이 어려워지니까 뭐 상황이 나빠지니까 서로 또 싸움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멸망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왜 근데 왜 이 이스터 섬이 왜 멸망했는가? 홍순목 TV에서는 이거를 이 얘기를 왜 할까? 결국은 이제 오늘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지만 한 책 억압적이고 정적인 사회 지식 성장이 힘들다. 근데 이제 책의 제목은 진리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데이비드 도이치라는 사람의 책을 소개하면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스터 섬의 얘기를 끌어낸 거죠. 이 저자는 이 거대한 석상 모아이로 유명한 남태평양의 이스터 섬 주민들은 석상을 세우느라 나무를 잘라냈고 숲이 사라진 섬은 토양 침식 탓으로 농사짓기가 힘들어졌다. 주민들은 장거리 항해를 한 방법을 알지 못했고 황폐해진 섬을 떠날 수 없었던 그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숲보다 석상 만드는 것을 더 중요시하는 그 문화, 이 억압적인 그리고 정적인 사회 이것 때문에 이 이스터 섬은 멸망을 했다는 거죠. 진보라고 하는 것,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이제 나쁜 설명을 대체하는 좋은 설명을 받아들일 때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어떤 과거의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 거기에 얽매여 있다 보면 이게 경직된 사회가 되고 어떤 그 유동적인 이런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더 좋은 설명, 과거의 나쁜 설명을 대체하는데 그 대체가 가능한 사회가 돼야만 이 사회는 발전할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지식의 진보라는 거죠. 지식의 진보. 그래서 제가 더 얘기를 더 드리자면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요 한 문단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국 지식이 발전해야 그 사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아니면 멸망할 수 있느냐를 이제 거기서 갈라지는데 지식의 발전을 위해서 하나의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사회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지식의 진보를 위해서 권위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야 되고 좋은 설명을 추구하는 비판적인 전통이 필요하고 경험주의라고 하는 이 도구마를 거부해야 하고 지식의 진보로 억압하는 정적인 사회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저자가 말하는 주요한 내용입니다. 저는 사실 지난 토요일 날 이준석 대표가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한 일은 무엇이죠? 당 대표로서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그리고 그 지방선거 그때 그가 국민의힘에서 추구했던 거는 딱 세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20, 30대를 에게 이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그런 일. 그 전에 우리 국민의힘에 관심이 있었습니까? 20, 30대 관심이 있었을 때가 있었긴 했죠. 제가 생각할 땐 그 MB 초기에 일하는 경제 대통령 그 당시에
2008년인데요. 2007년도인데 그때는 뭐 사실 아시다시피 선진국발 이제 금융위기가 왔기 때문에 취업도 안 되고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MB한테 상당히 많이 기대를 하고 많이 그때 찍어줬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랬지만 그 이후로 사실 그 젊은이가 이 보수 정권에 관심을 거의 갖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탄핵 때는 거의 뭐 다 떠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떤 이런 20, 30대 젊은이, 그러니까 지금 60대 70대는 국민의힘에서 많이 가져가고 40대 50대는 이제 뭐 민주당에서 많이 가져가고 움직이지 않는 뭐 고정 지지층이 됐고, 문제는 20, 30대인데 그 20, 30대에 대해서 이 사람이 국민의힘에 관심을 갖도록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끌어내면서 많이 노력을 한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결국 그 0.7 몇 프로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거기에 기여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선인 정책입니다. 호남에 많이 공을 들인 거예요. 많이 찾아가고 그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광주에 뭐 대형 쇼핑센터가 없다, 이런 것 민주당에서 그 오랫동안 호남에서 정권을 그 창출해 왔지만은 그 얘기한 사람 없었는데 보수적인 국민의힘에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랬던 거죠. 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공천 이제 제도 이런 거를 좀 변경하고 이런 이제 세 가지를 했는 것인데 뭐 그 이외에 뭐 잘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또 뭐 제가 이제 여기서 뭐 이준석 대표라든가 뭐 윤핵관이라 이 사람이 뭘 잘못했고 뭘 잘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뭐 누구 편을 들고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이 책에서 나온 데이비드 도이치가 지은 진리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에서 모아이 석상을 만든 이스터선이 멸망을 하고, 이 멸망을 했는데 그 멸망을 한 원인, 이것이 바로 억압적인 권위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지식의 진보로 충분히 이것이 뭐 환경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지식의 진보할 수 있는 토양이 거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 이스터섬은 멸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어떤 사회든지 간에 어떤 지식의 진보가 가능한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체질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그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 정치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전에 이건희 회장인가요? 중국을 방문하고 정치는 삼류다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좀 정치권으로부터 집중 타격을 받았는데, 그런 이유가 뭐죠? 제일 낙후됐다고 생각하는 데가 지금 정치 아닙니까? 제일 낙후됐다는 것. 그만큼의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거기는 없는데, 더군다나 거기다 대고 뭐 내부 총질이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운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반란을 하고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고 비판을 하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변화를 위한 사회 시스템인데 이 정치에서만은 말이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내부 총질이다. 지금 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진영 간에 너무 지금 대립이 많기 때문에 이런 서로 대립되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변화를 얘기하고 내부적으로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용납이 지금 안 되는 구조다. 그렇다면은 우리 사회의 이 정치의 발전이 가능하겠느냐? 네, 국민들은 혁신을 원하고 뭔가 바뀌는 걸 원하고 인적 쇄신을 원하고, 어떤 대통령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뭔가 당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는데, 지금 상황으로서 지금 관리형 비대위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분간 상당히 좀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지지율 반전을 노리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크게 반전이 될 만한 모멘텀이 있겠는가? 정치가 부진이 되는데 이 나라의 경제라든가 우리 사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선진으로 한 발짝 업그레이드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상당히 좀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난망한 그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